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을 지키는 머니트레이닝 머니트레이너 김경필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미국이 이란을 공습을 했죠. 아무래도 이 내용이라고 하면은 우리 자산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곳을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중동에 석유를 생산하는 많은 국가들이 어디에 몰려 있느냐?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다 이란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를 우리가 아라비아만이라고 하고 페르시아만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 해협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원으로 표시된 이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는 두바이 바로 앞에 있는 바다인데 이 바다를 지나서 우리나라까지 운송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세계 에너지의 동맥이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이쪽을 지나가는 물류량이 세계 에너지의 한 30% 가까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원유 수입을 대체적으로 이쪽에서 많이 수입을 하다 보니까 70%가 이쪽을 지나간다라고 합니다. 지금 전쟁 돌아가는 상황은 처음에는 굉장히 속전속결로 끝날 것처럼 이야기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군을 투입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최소한 한 달 이상 갈 거다. 그 이유는 이란이 반격을 할 힘은 없는데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중동 국가의 반군들, 예를 들면은 예멘의 후티 또는 레바논의 헤즈볼라, 팔레스타인의 하마드 같은 이런 무장단체들이 미군 기지를 자발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약간은 게릴라전 같은 느낌이 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런 반군들의 공격이 잦아들 때까지, 그리고 그 원세력이 소탕될 때까지는 전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바다 말고 다른 우회 통로는 없느냐?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 왼쪽에 홍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서쪽이죠. 자, 그런데 이 홍해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엄청나게 지하 송유관이 아니고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쿠웨이트나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가 이쪽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운송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우리가 자산시장에서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고스란히 비용이 되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올라가는 위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한 수송 비용 같은 것들이 미래에 부담될 가능성이 있어서 당분간은 원유 가격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공습을 하고 나서 60달러대였던 국제 원유 가격이 바로 70달러대로 올라왔거든요. 만약에 이게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국제 원유가가 100달러까지 근접을 할 수가 있게 되고 100달러 정도까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엄청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공습을 통해서 미국은 하메네이라고 하는 최고 지도자를 제거를 했습니다. 이라는 3인 체제 지도위원회를 구성했다라고 발표했는데 어쨌든 간에 앞으로 이 전쟁이 어떻게 이어질 거냐, 시장이 이번 한 주 동안은 아무래도 매도파와 매수파로 나뉠 것 같습니다. 전쟁이 났으니까 일단 살고 보자, 현금화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매도파가 있을 수가 있고요. 한쪽에서는 이제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것은 곧 전쟁이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안감이 해소되면서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의 자료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미국이 참전했던 최근의 현대전은 걸프전과 이라크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걸프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여드리는 표처럼 전쟁 발발 시점을 지수 100으로 봤을 때 1차, 2차 할 것 없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이라크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라크전과 S&P 500 지수의 상승면을 보면 2003년 3월 20일 날 이라크전이 발발했는데 그 시점을 바닥으로 해서 4년 동안 무려 73%가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때는 국제 유가가 전반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었지만 주가는 오히려 1년에 30%, 4년에 73%라고 하는 상승을 가져왔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런 현상들이 왜 발생을 할까? 월가에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소문에 팔고 포성이 나면 사라,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만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주식시장에 안 좋은 영향보다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전쟁이 나기 전에는 전쟁이 난다, 전쟁이 터질 것 같다라는 소문 때문에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이 불확실성이 자산 가격에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전쟁이 딱 터지고 나면 올 것이 왔구나, 드디어 예상했던 사건이 터졌구나 라고 하면서 오히려 불확실성이 제거되고요.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측면에 따라서 오히려 주가는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죠.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fait accompli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기정사실화 효과. 그러니까 시장은 기대감이든
악재든 미리 자산 가격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상했던 그 이벤트가 시장에 등장하면 처음에 그 이벤트가 나오기 전보다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주일 가까이가 돼가는 지금 시점에서 이 전쟁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투매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저가 매수를 할 것인지가 결정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지난주에 역시 미국장은 약세였고요. 국내장은 여전히 강세였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외국인은 이 공습이 있었던 바로 전날인 2월 27일 날 국내 주식시장에서 7조 원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 공습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2.9%, 그러니까 예측은 2.6이었는데 2.9%로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월인 12월에 생산자 물가지수 예상은 2.7이었는데 3.0으로 나왔거든요. 두 달 연속 예상보다 0.3%가 높게 나오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서서히 미국 시장을 좀 장악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전쟁까지 발발하게 된다 그러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당분간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금리 인하는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자,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의 방향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3%대 후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4% 정도밖에 안 되던 미국의 국채 금리가 4.5%를 뚫을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죠.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는 자본 비용, 그러니까 자금을 빌려주고 빌려주는 비용인 측면도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미래의 기대 인플레이션, 시장이 미래에 얼마나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고 있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잣대가 되는 거죠. 자, 이게 만약에 4%대 중반을 넘어설 정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주식시장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의 자금이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될 것을 베팅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채권을 시장에서 엄청나게 매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채권을 매도한다라면 채권 금리는 올라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이 상당히 장기간의 침체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익을 실현하려고 타이밍을 보고 있던 분들은 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도 계속 저가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어쩌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주식시장에 머물러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말이죠, 바로 원달러 환율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안정세를 겪으면서 1,400원대 초반까지 내려왔었죠. 자, 지난주에 다시 1,440원대로 올라서긴 했는데, 전쟁이 발발한다 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안전자산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금 가격이나 달러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예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1,460원, 70원대를 뚫고 계속 올라간다면 외국인들이 국내 장에서 국내 주식을 매도 버튼을 누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 버텨준다고 하더라도 환손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원달러 환율이 이번 주에 1,470원을 돌파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여러분들이 관점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이죠, 그동안에는 잘 지켜보지 않았던 지수인데 바로 빅스 지수라고 하는 지수가 있습니다. 자, 이 빅스 지수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공포 지수라고 얘기하는데 S&P 500의 선물 옵션 가격을 가지고 지금 시장이 얼마나 공포를 떨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20을 넘지 않는 숫자였는데요. 이게 만약에 30, 35를 돌파하고 계속 유지된다라고 하면 당분간 지속적으로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는 봐야 되겠죠. 자, 공포 지수인 이 빅스 지수는 35를 넘었던 때가 닷컴 버블이나 금융위기, 코로나 때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30 위에서 유지된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미국의 10년짜리 국채금리 과연 4.5를 돌파할 것이냐,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 1,470원을 돌파할 것이냐, 그리고 공포지수인 빅스 지수가 35 이상을 돌파할 것이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최근에 국내 주식시장에 들어간 분이나 미국 주식시장에 들어간 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멘탈을 지켜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최초에
2026년 말과 2027년 말에 생각했던 지수를 생각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최근에 미국 주식시장에 들어간 분이라면 이 미국 주식시장에 들어가고 한 달, 두 달 있다가 주식을 팔려고 들어가신 건 아닐 거죠.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좋은 장에 지금이라도 내가 편승해야 되겠다라고 들어간 분이 있다면 그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걸 한 달, 두 달 만에 팔고 나오려고 들어가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처음에 생각했던 코스피 지수의 26년 말 가격 또는 나스닥 지수의 26년 말 가격이 얼마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6년 말에 어느 정도를 보고 있었는지 또는 27년 말에 어느 정도의 지수를 보고 있었는지를 판단한다면 지금 내가 적극적으로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장이 흔들릴 때 저가 매수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는 게 맞을지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이 굉장히 명쾌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전쟁은 과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요소인 건 맞지만 이번 전쟁은 속전속결로 끝날지 장기화로 갈지 아직은 그 가늠자가 결정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지표를 관찰하시면서 투자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